저, 저는 대학 연구실에서 주로 주자학, 노장, 조선시대 같은 거를 전문으로 다루는 일개 고전학자였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현실 문제에 대해 뭐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대학에 우파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문계, 인문사회계 전반에 걸쳐가지고 우파적인 소신을 가진 그런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문계는 거의 거의 전멸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국학중앙연구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입니다. 제가 96년에 거기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제가 퇴임할 무렵에 거기에 나는 우파다. 대한민국이 괜찮은 나라야. 북한보다 좋은 나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수. 그래서 스스로 우파라고 이야기하는 교수가 50몇 명 중에 단 4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몇 명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확실한 우파 교수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는 교수는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좌파이거나 친좌파이거나 기회주의이거나 그렇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저같이 고전학하는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한마디씩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래 현실 문제에 물론 뭐 관심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파라고 주장한 게 한 30년은 됩니다. 제가 우파입니다 이랬더니 학계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용감하십니다. 우파라고 밝히는 게 왜 용감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계의 특히 인문계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저 같은 먹물 교수들을 실제 이상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대학 교수에 대한 존중의 정도가 아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전 최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미국, 유럽 어딜 가도 대학 교수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실제 이상으로 대단히 존경을 해준다 하는 것을 저는 교수 생활하면서 느꼈습니다. 근데 그 교수 집단이 특히 그 중에서도 이게 말로 먹고 사는 인문사회계 교수들이 거의 대부분 좌파 내지는 친좌파입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한국 사회를 지금처럼 작용화시킨 저는 결정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옛날 원로 언론인 김모라고 하시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의 내용이 뭔가 하면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죠. 이 국민이 미쳤느냐. 이렇게 국민을 꾸짖는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국민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인들, 언론계, 학계, 교육계, 정계에 있는 말로 먹고 사는 지식인들. 저는 그것을 먹물이라고 부릅니다. 먹물. 지식인이라고 안 하고. 이 먹물의 작용화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저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식인들의 대호각성, 이게 없이는 저는 이대로 가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저는 공산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 지식인들이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에서 지식인들이 이렇게 작용화되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이 작용화되지 않는 거 그거는 저는 이상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 상태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로 가고 있는 거
문재인 정권 5년을 지나고도 아직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그 좌경화의 원인은 저는 존중받는, 실제 이상으로 과대평가받고 있는 그 인문사회계 먹물들의 보이스피싱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저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은 돈을 갈취하는 게 아니고 표를 갈취하는 거죠. 표를. 예. 그 표를 갈취하는 이 좌파 먹물들의 보이스피싱.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까지 만들었고 앞날을 불투명하게 만든, 저는 결정적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극복하려면은 그 먹물들의 의식을,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좌경화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80년대 대학가에서 우파가 좌파한테 말싸움에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연대고대에서. 우파 교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좌파 학생들의 그 극단화를 막는데 100% 실패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80년대 당시에 학생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학생들 밥 사줬습니다. 운동권 학생들 감 사주고 밥 사주고 지원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를 만드는 정말 이 결정적인 착오였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서울대학 교수, 연세대학, 고려대학 원로 교수들, 80년대, 90년대 대학에 있었던 이분들이 저는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들을 좌파 학생들을 이길 수 있는 학문적 역량이 우리나라 학계에는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좌파 언어의 물결 앞에서 우리나라 대학이 다 넘어졌습니다.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돌리지 않고는 다시 말싸움에서 이기지 않고, 근데 설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우파가 좌파를 설득한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득 못 합니다. 이거는 종교가 다를 경우에 서로 설득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파는 좌파를 저는 설득할 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가? 압도해야 됩니다. 압도. 좌파가 생각할 수 없는 깊이로, 좌파가 생각할 수 없는 정직성으로, 좌파가 생각할 수 없는 지적인 예리함으로 좌파를 아주 압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저는 좌파 지식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압도해봐야 바꾸기는 저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습니다. 깡패는 설득할 수 있습니다. 깡패. 주먹으로 싸우는 깡패는 말로 설득할 수 있지만 말로 먹고 사는 대학 교수, 기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설득을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의 이 병을 치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저는 사람의 힘으로는 저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우파적인 사유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후반부에서 조금만 이렇게 좀 맛보기로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